니들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니들은 여기서 살 자격 없어. 아무리 일시적으로 지내는 거라 해도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냐? 저렇게 처먹어 놓고 저걸 내가 치우게 만들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자고 있어? 이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손짓하며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술이라도 마신 거 아냐?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 씨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갑자기라니? 미친 건 너네들이야.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야?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까지 치워야 하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밥 차려야 하고 그런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제일 나쁜 건 당신이야. 당신이 이 집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나를 하인처럼 부리니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이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니들 싹 다 짐 싸서 나가. 나는 이제 이러고는 못 살아.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산다고. 뭔 말인지 몰라? 이 씨는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씨는 정말로 온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졌고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70평생 가까이 살며 이렇게까지 분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똑같이 부려먹고 무시하는 남편. 그 모습에 완전히 길들여진 아들의 시어머니인 이 씨를 은근히 조롱하는 며느리까지 눈앞에서 싹 다 치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70세가 된 이선희 씨는 평생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6남매 중 장남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힘들게 대학을 나왔고 직장에 취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 성공한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하다고 볼 법도 하나 남편은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해소하려 들었고 이 씨는 웬만하면 이런 부분을 맞춰주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야지. 라며 당연한 듯 아내를 부려먹었습니다. 이 씨 역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왔고 늘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런 남편의 모습에 불만을 갖진 않았고 남자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종 부리듯 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 국이 왜 싱거워? 대충 할 거면 하지 말던가. 집에서 맨날 노니까 좋겠다. 이 씨는 이런 말들을 듣고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오던 이 씨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조금씩 남편에게 서운함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사정에는 밝았지만 정말이지 집에서는 손 까딱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몸살이라도 걸리면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밥부터 차려. 암만 힘들어봤자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보다 힘드냐? 남편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아내가 해야 했고 남편이 목이 마르다면 물도 떠다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생색을 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너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이 씨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먹고 살려면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에게 조금씩 불만과 서러움을 싹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남편은 일단 가서 인사도 하고 사위로서 병원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이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 형제들도 많고 그중에 막내잖아.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해? 나는 이번에 50만 원 낸 게 끝이야. 그 이상은 말도 꺼내지 마. 모처럼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려던 차, 스산한 남편의 말에 이 씨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씨가 가끔씩 친정어머니를 간호하러 가려 하면 은근히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픈데 간호비를 보탤 수도 없고 가서 일해주는 것도 눈치가 보이자 이 씨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생활비에 쪼들리는 기분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 이 씨는 이제 슬슬 일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 취직하면 집안 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씨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막혀버렸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 남편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길래 이렇게 빨리 떨어져? 내가 벌어오는 돈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비가 점점 더 많이 들었고 생활비도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생활비를 줄 때마다 돈을 아껴 써라 라는 말을 덧붙였고 이 씨는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을 그냥 두었던 것이 화근이 된 걸까요? 아들은 커가면서도 아빠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세상이 바뀌었네 만회하는데 남자가 집안일 같은 건 전혀 할 필요 없어. 그거 다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야. TV 보면 남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들한테 잡혀서는 한심하게 말이지.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의 영향을 받은 아들은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차별을 온몸으로 견디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퇴직하면 이제라도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퇴직 후 온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더욱 아내를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요구하며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밥은 왜 맨날 똑같아? 아침이 이게 뭐야? 반찬 좀 다양하게 차려. 나이 먹고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씨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이 이제 와서 경제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퇴직금은 아들 놈 장가 보내는데 다 써버린 셈이잖아. 당신도 이제 슬슬 일해야지. 주변에 보면 마누라들이 진즉부터 일하고 돈 벌어오던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이 말에 이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어이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래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소개를 받아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오전 근무를 할까 고민했지만 집에서 밥타령을 하는 남편이 괘씸해서 종일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이 씨는 일을 하면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씨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에 간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지. 당신이 무슨 사회생활을 알아? 남편은 마트에 찾아와 이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마트까지 찾아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하는 모습에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마트에 들러 이 씨의 이름으로 소주 한 병을 사가겠다고 하는 등 이 씨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마트에 오지 마. 왜? 나는 자주 갈 거야. 당신 자꾸 그렇게 들락날락하면 신경 쓰여서 일 못해. 또 오면 일 그만둘 거야. 그래도 좋아? 그러자 남편은 성질을 냈지만 이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 씨는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중 이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시당하다가 결국 자식 대학만 보내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쉽게 알더라고요.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둘만 붙어 살 거 생각하니 끔찍해서 말이죠.
그녀는 이 씨의 남편이 마트까지 찾아와 간섭을 하고 술도 마음대로 사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힘들겠네요. 남편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해 보여서 말이죠. 우리 남편도 저랬어요. 이혼하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자식들도 있는데.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 인간이랑 살 때보단 낫다고 믿어요. 내 힘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내 돈으로 쓰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솔직히 집에 가서 남편 있으면 또 집안일 해야 하지 않나요? 이 씨는 마트에서 퇴근하고 7시쯤 되어 집에 가면 남편은 그때까지 밥도 안 먹고 밥을 차리라고 성화였습니다. 주말에 쉬면서 마트에서 친해진 직원과 차라도 마시러 나가려 하면 남편은 핀잔을 줬습니다. 늙은 아줌마들끼리 뭘 밖으로 쳐놀러 다녀? 집에나 있어. 왜 그래? 당신 먹을 밥도 다 해놨고 잠깐 한두 시간 나갔다 오는 거야. 그냥 좀 놔둬. 당신 일한다고 매일 집구석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저 먼지 좀 봐. 화초도 다 죽게 생겼잖아. 저거 내가 다 물 줘서 살려놓은 거야. 남편은 온갖 생색을 냈고 기분이 나빠진 이 씨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작 자신은 편의점에서 알게 된 동네 아저씨들과 등산을 가고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마치 좋은 남편인 척하며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는 손수 뛰어다니며 재활용을 하지 않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다정하셔라. 우리 집 양반이랑 정말 틀리시네.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하자면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다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씨는 속으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는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밖에서는 좋은 남편인 척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고 여전히 이 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이 씨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고민하며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일시적인 합가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씨에게 부탁하듯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이사하는데 시간이 붕 떠서 너무 길게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내게 될 것 같아. 부탁할게. 이 씨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아직 아기도 없는 신혼부부였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면서 돈을 최대한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오라고 했고 아들 부부가 생활비를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자 남편은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생활비야. 얼마 안 있다 갈 거면서.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2개 더 놓으면 돼. 편히 있어라. 이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식구가 둘이나 늘어나면 당연히 밥값도 늘고 전기세도 늘어나며 공과금 부담도 커질 텐데 남편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며느리에게 아량을 베푸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락한 이상 어쩔 수 없었고 이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깍듯한 척하며 집안일도 조금씩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어머니를 당연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무조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이를 영악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나물도 너무 맛있긴 한데 고기나 튀김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은근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뭐? 아니 먹을 거 많이 해놨는데 거기 계란찜도 있고 부침개도 있잖아. 거참 해달라면 좀 해줘. 먹고 싶은 것도 말하는 게 어려워서야 되겠나. 그리고 이 녀석아, 나이 먹어서 편식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당신 오늘 올 때 장 다시 봐와. 나도 먹을 게 없어. 이 씨는 며느리가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옆에서 거드는 남편이 더 얄미웠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판세를 파악하고 난 뒤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설거지는 그냥 두고 갈게요. 놔두시면 제가 이따가 퇴근해서 할게요. 이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설거지를 놔두었지만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놔두고 가라. 네 시어머니 시간 많아. 동네 마트 나가는 건데 뭘.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라.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신도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며느리는 집안일을 미루고 가버렸고 남편은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화가 난 이 씨가 설거지를 놔두고 출근해버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릇들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이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이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미루고 가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빨래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방 한구석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 는 핑계를 대며 주말에도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씨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빨래를 개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내지 않는 아들 부부가 집안일조차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말에는 너희 빨래는 너희가 해서 입고 한 끼 정도는 니들이 준비해라. 나도 주중에 일하는 사람이고 주말에는 쉬어야 해.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며느리는 한 번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반찬은 대충 사온 음식들로 채워졌고 국과 밥만 대충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녁상을 보고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던 사람이 하지. 왜 며느리를 시켜? 당신도 시어머니 되더니 별다를 게 없네. 이 씨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지 뭐야. 일하는 며느리를 갖다가 쉬지도 못하게 부려먹고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남편을 바라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어머님도 일하시는데요. 남편은 더욱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평생 하던 일 해야지 원. 뭘 일을 한다고 나부대더니 생색은 엄청나게 내네. 누가 보면 밖에서 한 4,500 벌어오는 줄 알겠네. 그냥 당신이 차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았고 이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는 보란듯이 집안일을 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늦게까지 자고 식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결국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 이 집에 나만 일하는 사람이니? 너도 움직여서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집도 치우고 그래야지. 아버님이 주말에는 쉬어도 된다고 하셔서. 죄송해요,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서 표정은 확 구겨진 며느리를 보고 이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말한 건데 너는 네 아버님 말만 듣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씨를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래? 분위기 나빠지게. 우리가 나가서 밥 사드릴 테니까 기분 풀어. 나도 같이 할게. 뭐부터 할까? 이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며느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더욱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가족들이 자신을 하인 취급하는 현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갑과 겉옷만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외출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노부부, 3, 4, 5 모여 수다를 떠는 젊은 여성들,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 그 누구도 이 씨처럼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멀었고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직장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번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씨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동료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에 있어요. 시간 되면 잠깐 들러요.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나 나누죠. 이 씨는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식사를 차려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동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된장찌개, 깻잎 무침, 계란말이.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이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른 드셔요, 선희 씨. 저는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늘 이렇게 해 먹어요. 이 씨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밥 한 끼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것이 너무도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동료는 자연스럽게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다 가요. 피곤해 보이는데? 이 씨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나 그만 가볼게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동료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다음에 또 봐요. 이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집에 도착한 이 씨는 문을 열고 경악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 한 사람 없다고 밥 해먹을 줄도 몰라서 이렇게 잔뜩 시켜 먹고는 돼지우리처럼 치우지도 않고 온 공간에 다 늘어놓다니 안에서 깊은 환멸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이 씨는 대답 대신 식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아들은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엄마 없어서 밥 시켜 먹었지. 이 녀석아, 엄마 없다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어른이 셋인데 밥 한 끼 스스로 차려 먹을 줄 몰라서 이 꼴로 만들어 놓냐고. 이때 남편이 큰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이 씨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를 주말에 싸돌아다니는 거야? 밥도 안 하고.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얘네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적당히 시켜서 먹었어. 이게 뭐냐? 멀쩡히 밥할 사람이 있는데 됐고 이거나 치워. 저녁 먹어야 되니까 밥 새로 해. 뭐라고? 이걸 내가 치우라고?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일을 이렇게 만들래? 다 당신 때문 아니야. 나는 당신 때문에 엄한 돈 썼어. 빨리 치워. 낮에 면을 먹었더니 속 부대껴. 밥 먹을 거야. 이 씨는 순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장 동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편히 쉬도록 해줬던 따뜻한 모습. 그리고 이 집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밥을 차려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식탁, 소파에서 빈둥거리는 남편, 방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남편 하나라도 이골이 나고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걸 알아채고 이용하는 영악한 며느리, 바보같이 아무 말 없이 휩쓸려 다니는 아들까지.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아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니들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니들은 여기서 살 자격 없어. 아무리 일시적으로 지내는 거라 해도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냐? 저렇게 처먹어 놓고 저걸 내가 치우게 만들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자고 있어?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이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손짓하며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술이라도 마신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 씨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갑자기라니? 미친 건 너네들이야.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야? 내가 먹지도 않은 음식까지 치워야 하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밥 차려야 하고 그런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제일 나쁜 건 당신이야. 당신이 이 집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나를 하인처럼 부리니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이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니들 싹 다 짐 싸서 나가. 나는 이제 이러고는 못 살아.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산다고. 뭔 말인지 몰라? 이 씨는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씨는 정말로 온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졌고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70평생 가까이 살며 이렇게까지 분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똑같이 부려먹고 무시하는 남편.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진 아들까지.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집이야. 어디서 주접을 떨고 있어? 이 여편네가 미쳤나? 니들 나가지 말고 있어. 오늘 이 여편네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지.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더 웃긴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가려던 걸 멈추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네 집이라고? 이게 네 집이기만 하냐? 반으로 나눠? 이혼하자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며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잽싸게 후다닥 짐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아. 나 이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음 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토록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이 씨는 단호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네 돌아가며 하는 꼴을 보니 더 확신이 생긴다. 엄마 말리지 마. 이혼할 거고 너는 네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잘 살아. 아들은 놀라서 손을 벌벌 떨었지만 이 씨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이 씨를 주시하며 머뭇거렸지만 이 씨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곧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이 씨는 그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스웠습니다. 누구 덕에? 내가 네 덕에 먹고 살았다고? 이 인간아,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벌어온 돈으로 네 부모 모시고 네 형제 챙기고 네 자식 챙기고 여기에 나를 위한 게 뭐가 있어? 사람을 70평생 다 되도록 부려먹고 살았으면 양심 있음 이제 놔줘야지. 난 평생 내 인생 없이 살았어?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노릇을 또 하라고? 남편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오기가 발동한 듯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왔는데 당신 그거 없었으면 당신 주제에 어떻게 이만한 집을 누리면서 살아? 뭘 겁도 없이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몸만 나가던가. 이 씨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벌어온 돈으로 형제들한테 선의 베풀며 도와주고 빚 갚느라 정신없을 때 나는 악착같이 살림 꾸려가면서 이 집을 지켰어. 정작 우리 살림은 내가 다 지켰다고? 난 당당히 내 몫을 가져갈 거야. 남편은 점점 더 격앙되더니 결국 막판에는 이 씨가 평생 아끼고 관리해온 작은 빌라 건물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몫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아, 알겠다. 그래. 이 집도 그 빌라도 내 돈으로 산 거야. 다 내 거라고. 이혼할 거면 다 놓고 몸만 싹 빠져나가. 이 미친 여편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빌라까지 모두 배우자인 나도 몫이 있어. 내가 못 가져갈 게 뭔데? 남편은 끝까지 버티며 자신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이었으니까 내 몫이야. 이 씨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어떻게든 재산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발악했습니다. 아들도 이 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까지 갈 일이야? 그냥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돼? 엄마는 평생 참으며 살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도 아빠가 평생 고생하면서 돈 벌어왔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뭘 해봤니? 네 아빠 형제들 도와주고 네 아빠 부모 모시고 네 학비 대느라 나는 평생 나를 위한 돈 한 푼 못 썼어. 엄마 병원비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게 네 아빠야. 너는 네 아빠 자식이기만 해? 엄마 자식이기도 한 거 아냐? 어떻게 네 아빠 편 만드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갑자기 이런 일 생기니까 당황스러워서요. 혹시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무슨 영향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만 네 시아버지가 너희한테 얹혀 살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렴. 며느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끊어라. 볼 일 없다. 이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짜증을 냈습니다. 절대 이혼 못 해줘. 일평생 일해서 갖다 줬더니 이게 나를 짐짝 취급하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러나 이 씨는 남편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짜증을 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씻고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를 갈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받아줄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 이혼해주나 보라고.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해가는 과정 동안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은 점점 기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 달쯤 지나 남편은 아침 일찍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단 나와봐 당신. 나랑 말이라도 좀 해. 서로 앞길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냐. 이 씨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내어 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나 봐. 그리고 더 이상 말 거는 거 금지. 내가 할 말은 이걸로 다 전했어. 남편은 벙찐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말년에 미쳤어? 올케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기나 해? 부부란 게 그냥 다 그런 거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아프고 하면 자식들이 돌봐줄 것 같아? 다 배우자 등에 기대어 사는 거야. 아, 본인 남동생 아플 때 자식이 안 돌봐줄 걸 미리 선견지명으로 꿰뚫어 보셨네요, 형님. 그니까 그 역할을 저더러 하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안쓰러우면 형님이 남동생 거두시던가요?
그렇게 이 씨는 싹 무시하고 이혼 절차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씨의 기여도를 인정했고 남편의 억지 주장들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 씨는 기어이 이혼을 해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이 씨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 아들한테 가서 얹혀 살던가. 아님 그렇게 이뻐하던 며느리한테 쫓아가서 밥 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고 입을 벌린 채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아들은 끝내 쫓아와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이 상황이 다 거짓말 같아. 이게 말이 돼? 그럼 네가 네 아빠 모시고 살아. 그건 또 싫지? 그럼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씨가 떠난 후 남편은 처음에는 그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배가 고팠고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보려고 했지만 물의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눌어붙었고 쌀을 씻어 밥을 해보려다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척거려?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대충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피부는 푸석해졌고 옷도 제대로 못 빨아서 한 달 넘게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집안 꼴도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아 개수대에 그릇이 쌓였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평생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엄마한테 다시 연락 좀 해봐라. 아빠, 엄마가 연락하지 말랬어요. 이제 각자 사는 게 맞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암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안 갔어야지. 네가 좀 설득해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씨는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마.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고 네 아빠 얘기면 차단한다.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이혼하고 혼자가 된 시아버지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챙기자는 건데? 설마 모시자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가끔 밥이라도 챙겨드리면 안 될까? 아니, 나는 솔직히 이혼하신다고 할 때부터 불안하더니 왜 우리 일이 되는 건데? 나는 싫어. 애초에 나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할 거야. 나도 맞벌이고 사는 거 바빠. 미안하지만 나는 힘들겠어.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아버지를 주말에만 잠깐 모시고 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상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진 남편은 결국 짐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당분간 힘들어요. 주말에 가끔씩 남편 보내서 들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아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는?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주고 편을 들어줬던 며느리는 막상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단칼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말 맞다 나 정말 주말에 가끔씩 들릴게요. 같이 사는 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사는 집도 없고 일단은 집으로 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은 본인이 상상했던 마지막 의지할 곳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는 차 안에서 남편은 동태눈을 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이혼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얻었고 넓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인데 20평대씩 될 필요도 없고 괜히 치우는 데만 손이 많이 갈 뿐이라 작은 투룸형 빌라를 골랐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생겼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던 덕분에 저금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무조건 일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적어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남편이 막아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예전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가까운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운대 해변을 걷고 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사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밤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시다가 너무 즐겁다며 서로 깔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늘 남편과 가족들 뒷바라지에 밀려 포기했던 취미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 교실에도 나갔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요리만 해온 주부님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요리할 때가 왔어요. 강사의 말에 이 씨는 묘하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수시로 물을 떠와라 밥해라 간식 내와라 집 치워라 하며 짜증을 내지도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릴 수 있었고 주말에는 아무 방해 없이 온종일 책을 읽으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문득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한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생긴 주름이 보이긴 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 씨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